공포영화나 만화 속에서 꼭 등장하는 그 녀석들, 미이라.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미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재료 때문인지 공포스러운 느낌을 아주 풀풀 풍기곤 하는데,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그저 떠난 이를 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 이집트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육신을 떠난 후에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껍데기인 육신을 잘 닦고 말려서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했다는데,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유럽에서는 이 구슬픈 사연을 가진 미라를 박박 갈아서 물감으로 만들어버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대체 누가, 왜, 어째서 이런 망발을 저질렀던 건지 오늘은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자고. 딱 집중!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거기에 소장된 명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그림을 보자마자 왠지 은은하고 오묘한 갈색의 색채가 눈에 확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작품 알고 보면 미라를 갈아 만든 물감으로 칠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있다. 아니, 대체 왜 하필 미라로 물감을 만들어버린 건지, 혹시 이 저주받은 재료를 이용해 마술이라도 부리려고 했던 건지, 그 진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미라 물감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당시 유럽의 시대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림이 만들어진 1800년대 유럽에서는 미라 물감이 일명 머미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아주 흔하게 팔리고 있었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는 엄청난 미라 대유행이 불고 있어서 미라가 물감뿐만 아니라 약재, 비료, 심지어 땔감 재료로도 아주 활발하게 쓰였고,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집집마다 미라가 꼭 하나씩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미라 대유행에는 한 근거 없는 미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게 대체 뭐였냐면, 원래 미라라는 건 무조건 육신을 오래 보존하는 게 목적이기에 몸이 썩지 않도록 천연약품을 치덕치덕 바르는 게 기본이었다. 이 사실을 안 과거 유럽인들은 미라를 갈아서 가지고 다니면 그 천연약품의 효능을 온몸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가루로 만든 미라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바르거나 복용까지 하는 등 정말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르곤 했단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게르마늄, 음이온 같은 알 수 없는 제품들이 널리 퍼졌던 것처럼 미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행이 되어 널리 퍼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미라가 이렇게 대열풍을 불러일으킨 뒤 수요가 크게 늘자 당연히 거기에 맞춰 공급 역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만 돈벌이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이게 과거에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밀수부터 도굴까지 온갖 끔찍한 사건을 마구 일으키곤 했단다. 게다가 더 심각한 사람들은 아예 를 몰래 빼돌려서 바짝 말린 다음 미라인 척 속여 팔아먹는 그런 역대급 사기를 치기도 했었다는 것. 미라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니 사람들은 그걸 약재로 쓸 뿐만 아니라 비료로도 쓰고 땔감으로도 쓰고 심지어 잘 갈아서 물감으로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탄생한 미라 물감 머미 브라운은 오묘한 갈색으로 그림의 깊은 맛을 불어넣는 데다가 은은하게 광택이 돌아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었기 때문에 당시 아주 잘 나가던 국보급 화가들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고상한 줄로만 알았던 근대 유럽인들이 기괴한 미라 사랑에 미쳐 있었다니, 이거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하지만 과거에도 나름 상식인들이 있긴 있었는지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철학자는 미라 유행을 당당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영국의 유명 화가였던 에드워드 번 존스는 머미 브라운에 진짜 미라가 들어간 줄 모르고 쓰다가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탄식을 내쉬며 물감을 전부 꺼내 땅에다 묻어준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원한 유행은 없는 법인지 유럽인들의 미라 사랑 역시 대략 19세기 중반을 전후로 천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단다.
이거 혹시 그간 약재, 비료, 물감, 심지어는 땔감으로 혹사당하던 미라들이 드디어 저주라도 내린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미라를 하도 많이 캐내는 바람에 미라의 씨가 말라버려서 자연스럽게 유행이 끝나버렸던 거라는 그런 씁쓸한 소식 되시겠다. 재료인 미라가 사라지자 머미 브라운 물감 역시 1964년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미라 물감을 사용한 그림도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머미 브라운을 사용했던 과거의 수많은 그림들이 재조명받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머미 브라운을 사용한 작품은 전 세계 미술관에서 모두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 물감이 집중적으로 쓰이던 19세기 초반은 영국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식민 지배에 들어간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라가 아무리 수천 년 묵었다고는 해도 족보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엄연히 이집트인의 선조들인 법. 그런데 이집트를 침략한 식민 지배 범죄 국가가 이 선조들을 갈아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도 미술관에 당당하게 전시하고 있다니 이거 이집트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인들이 무덤 속 우리 조상님들을 갈아서 그림을 그려놓고는 아직까지도 모른 척 미술관에 걸어놓은 꼴이니 말이다. 무려 수백 년 전에 그린 그림이 현재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다니 역시 뭔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나중에는 꼭 무조건 탈이 나고 만다는 게 바로 오늘의 교훈 아닐까 싶다. 미라로 만들어진 그림이라니 나는 웬 기괴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공포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거의 잘못된 미신에다가 식민 지배까지 합쳐진 개노답 사연이었다. 다행히도 이 머미 브라운 물감은 현재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색상을 흡사하게 재현한 카푼 모텀이라는 물감이 대용품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니 미라의 색깔이 대체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했던 건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이 모조품이라도 구경해 볼 수 있겠다. 자, 아무튼 오늘은 미라의 이야기로 동심을 바싹하게 깨보선 마! 이게 바로 산타 이거.